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도주 매크로적 이슈가 부재하면서 업종별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장 어떻게 복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1.67% 내외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물론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1,200여 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6회째 스타쉽 발사와 관련돼서 일부는 실패다, 또 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머스크 관련주들 바로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그 핵 수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주들의 어떤 급락이 연출됐다가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들은 또 아침부터 갭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트럼프 피해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반등, IT 소부장을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직접적인 영향들을 다 받는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크진 않지만 바이오 쪽들을 포함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고,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방산, 금융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의 어떤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철저하게 어떤 이분법적인 흐름의 반등의 모습들, 또 종목별 이슈가 있는 쪽들의 움직임들, 이렇게 오전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삼성전자부터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야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양하게 오전장 분위기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가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이 오전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몇 가지 좀 체크를 하면서요. 네. 오후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만 원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5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이 4만 7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5만 8천 원의 1차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주어야만 전체적인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투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이 54,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중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54,800원에서 55,000원을 회복하려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또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창구를 보더라도 매수 창구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물론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요, 대표적인 종목 기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되돌리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아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요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하단부가 형성이 됐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10만 6천 원, 그러니까 11만 원 근처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아직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계속 공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MF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특히 LMF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LMF가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를 소재를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바로 테슬라 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이 지난번에 이 지지돼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돼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바로 이쪽 라인들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9만 원에 이러한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타 2차 전지 쪽들도 LMF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위쪽으로 12만 원 정도로 향해서 가는 흐름이라면은 신규 공략은 자제하면서 LMF 기준으로는 일부 비중 축소라든가 매수를 유보하는 전략. 그리고 요 10만 원 이하라든가 9만 원대 초반 자리가 만약에 또 한번 내려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어떠한 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일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뭐 170불, 180불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IT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IT 소부장 쪽들의 반등이 나온다고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아, LNF까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예의주시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현대로템이요. 그 당시 6만 2천 원 부근에서 좀 공략을 해 주셨었는데 오늘 장중에 7만 원 선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는 뭐 전쟁 종식에 따라서 방산 관련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각국의 어떤 자주국방적인 측면에서 이 방산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한 6조 원 규모의 폴란드양 K2 2차분 이러한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빠르면 연내에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26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어떤 액티브 자금들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부터 현대로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바로 7월 달이었는데요.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상승의 파동들을 잘 이렇게 그려갔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지난번에 고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2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듯했던 모습이었지만은 요 모아져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결국은 새로운 또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사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제반 이평선들의 정배열 속에서 안정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뭐 한 일주일 내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차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고 신규 진입은 오늘 이후에 내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면서
6만 7천 원 초반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중심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내일장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미 서동구의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지난주부터 현대, 로템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 또 1차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저희가 5호장에 좀 발빠르게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 롯데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력 설비와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강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높은 판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또 이번 3분기 실적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되는 물론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P와 Q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는 뭐 당연한 얘기고 바로 이 부분을 앞서 나가면서 바로 캐파를 증설하는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의 2025년도에 실적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지난 11월 12일 날 41만 3,5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현대 로템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이 고점대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제반 이평선들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거래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또 5일선 위로 올라서 주면서 고개를 다시 살짝 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7만 원에서부터 37만 5천 원 사이, 뭐 장중에 조금 눌림목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컨센서스의 평균 목표가가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50만 원을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은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 그리고 직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저점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32만 원을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호장에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전력설비 대장주 HD 현대 일렉트릭 꼽아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